아까 꽃바구니도 받고 하셨는데 메디팜 1고 큰사랑 약국 대표 약사님이시고요. 유튜브 채널 김약사TV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건강한 내 몸에 의지해 살기로 했다라는 거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분은 약사님 중에서도 상담에 정말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약사님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숙 약사입니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어제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화장 엄청 진하게 했습니다. 티 납니까? 유튜브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신경 썼거든요. 제가 한 2배는 화장을 더 긴 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너무 귀중한 시간인데 오셔가지고 가슴 떨리게 고맙습니다. 진짜 이게 건강 콘서트 오신 분들 정말 즐겁게 즐겨주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정말 오늘 강의 너무 내가 유익한 강의여서 내가 토요일 날 이 뭐 즐거울 수 있는 이 토요일에 내가 정말 4시간 동안 꼬박 의자에 앉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들은 보람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품고 가실 수 있다면 오늘 저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떨리는데 저희한테 각자한테 주어진 시간이 45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을 빨리 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뵐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화면에서밖에 못 뵈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주제가 나는 건강한 내 몸의 의지에서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하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내 몸이라고는 했는데 제가 엄밀하게 말할 것은 이 소제목에 있어요. 나는 내 몸속에 작은 생태계인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지해서 살기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뭔가 되게 거창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내 몸이 뭐냐면 엄밀하게 내 장. 나는 건강한 내 장에 의지해서 살기로 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마이크로 그러면 미세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뜻이죠. 네. 바이옴 그러면 살아있는 집합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집합체가 뭘까요?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몸이 혼자서 내가 건강한 줄 알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게 내 몸보다 내가 더 가꿔야 될 것은 내 몸속에 작은 미생물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은 그것만 갖고 가셔도 돼요. 저한테서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반려견, 반려묘 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가 뭐예요? 내 인생을 같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약국을 하니까 약국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뭐 마이크로바이옴 이러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 반려균. 진정한 반려균이 뭐냐? 그러니까 반려할 수 있는 거. 내 인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반려묘나 반려견은 그저 예쁘죠. 정서적으로 참 좋죠. 하지만 이 반려균은요. 이따 이제 내용이 끝날 때쯤 다 이해하실 부분이지만 진정으로 내 건강을 책임져 주고요. 내 면역을 책임져 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내 성격을 결정짓고요. 좀 더 본격 비약을 하자면 내 수명까지도 결정짓는 게 내 뱃속에 살고 있는 반려균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반려균을 너무나 학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유산균 안 드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한 분? 계시네. 몇 분 계시나요? 몇 분? 5분이 안 돼.
다 먹고 있어. 그러면 나는 내 반려균에게 해줄 거 다 해준 줄 알아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정말 크나큰 착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면 내 반려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제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 적어놨는데 뭐 이거는 뭐 쭉 말씀드릴 거니까. 자, 지구의 생태계는 지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생명체들이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골고루 존재해야 우리가 지구가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비약을 해서 우리가 개인 이 장을 내 장을 한번 내 뱃속을 한번 보시자고요. 내 배 한번 들어봐. 내 배를 보면 내 뱃속에도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존재해요. 그럼 지구가 건강하려면 굉장히 많은 동물계, 굉장히 많은 식물계, 굉장히 많은 균계들이 존재를 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장도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정말로 다양하게 건강한 장들이 골고루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골고루 존재해야 지구가 건강한 것처럼 내 장도 건강할 수 있는데 내 장에는 과연 몇 종의 균이 살고 있으며 그 균들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얼마나 있으며 그 아이들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구체적으로 유산균 하나 딱 던져주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이크로바이옴 궁진화, 마이크로바이옴 어려우니까 그냥 미생물 또는 제가 반려균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할게요. 자, 미생물이 공진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원래 만물의 지금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포유류이면서 그냥 인류였어요. 그냥 우리가 고릴라나 여기 보면 뭐 보노보나 침팬지나 같은 영장류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선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분화가 된 시점이 있었어요. 그 분화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진화가 된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600만 년 전에서 800만 년 전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그때 벌어진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분류가 된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내 뱃속에서 내 뱃속에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분화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어쨌다 같이 진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조금 더 비약을 하자면 어떤 결과냐? 내 장 속의 미생물의 생태계, 내 반려균들의 반려균들의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균종들이 바뀌었더니 내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고릴라하고 다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고릴라하고 다른 종으로 돼버린 거예요. 내가 보노보하고 다른 게 되고 내가 침팬지하고 다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이 김미성이라는 사람이 김미성 다울 수 있는 건 뭐다? 내 뱃속에 있는 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 성격, 내 피부 결, 내 건강, 내 면역, 내 수명 이런 거 결정 못 하겠어요? 종을 바꿨는데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이 그만큼 절대적인 건데 우리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박사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 항상 약사님들한테도 강의할 때도 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진짜 먹거리 바꿔라.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진화라는 게 여기 보시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둘, 결국 나하고 내 뱃속에 살고 있는 반려균이죠. 이것들이 서로 상대종의 진화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이 반려균과 나는 지금까지 공진화하고 앞으로도 공진화를 해야 될 존재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럼 내 뱃속에 균이 몇 마리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대부분 내 몸의 세포는 60조, 내 몸에 내 장 속에 또는 내 피부에 또는 내 점막에 있는 것들 모두 합해서 100조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신 지견, 이제 오늘 이거 바꾸셔야 돼. 가장 최신 지견에 가면 내 몸속에 있는 인체 세포 수는 30조개래요. 대략 30조개고 내 몸속에 있는 균의 수는 38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똑같진 않고 건강한 성인 남자 7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30조에서 38조. 그리고 사람의 몸의 유전자 DNA가 2만 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상재균
이 미생물의 유전자 DNA가 330만 뭐가 많아? 절대적으로 이 미생물들이 많아요. 150배예요. 그러면 사람의 DNA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못 바꾸죠. 그런데 미생물의 DNA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있죠. 왜? 미생물 종 자체를 내가 내 뱃속에 뭘 살게 하는지는 내가 뭘 먹느냐에서 결정이 돼버리니까. A라는 균이 분명히 살고 있어. 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을 때 A라는 균을 물려받았어. A, B, C를 물려받았어. 근데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A, B, C가 D, E, F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의 DNA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의 DNA가 바뀌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DNA를 내가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장내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 DNA의 결정,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DNA를 바꾸는 게 아니라 DNA가 발현되는 것을 바꿀 수 있다. 내 장 환경이 바뀌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암에 걸리셨어.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수명이 좀 짧고 우리 가게가 다 그래. 한 70을 못 넘어. 이런 집안이 있어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95% 이상. 어떻게? 내 장을 어떻게, 내 반려견을 어떻게 갖고 나가냐에 따라서 내 수명에 또 내 건강의 질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량으로 따지면 70kg일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수가 8조나 평균적으로 많은데 무게는 200g. 이렇게 장에 있는 거를 이렇게 수저로 팍팍 긁으면 우유팩 하나 정도 나와요. 우유팩 하나 정도.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등치로는 내 세포의 350분의 1 정도 균의 크기가 실제로 굉장히 작죠. 무게로 따졌을 때 부피가 아니라 무게로 따졌을 때 내 세포의 평균 뭐 세포가 크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것의 350분의 1 정도 사이즈의 균들이 무수히 여자들 같으면 질에 방광에 장에 입에 위에 피부에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균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은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받을 곳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뭐 어디서 받을까? 여기서 이제 모체의 신비함이 밝혀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균들입니다. 이 균들이 어디서 오는 균들일까요? 이 엄마의 산도, 질에 있는 균들을 아이가 온 전신에 뒤집어 쓰고 나와 있는 그 순간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태어난 이 순간 세균 샤워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무균일까요? 아닐까요? 무균인 줄 알았는데 태반을 통해서 약간의 균의 유입을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무균인 상태로 깨어나요. 무균인 상태로 태어나는데 엄마의 질을 통과하는 그 산도를 통과하는 그 짧은 순간 0.1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엄마의 질에 그 밀집되어 있던 모든 균들을 그 순간에 다 이식을 받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엄마가 왜 임신 중에 건강해야 되는지, 왜 임신 중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DNA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장 환경을, 아이의 장 환경의 그 DNA는 내가 정말 좋은 DNA로 물려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임신 중에 얼마나 좋은 걸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태어나면 아이가 무교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6주 정도에 걸쳐서 아이의 모든 구멍을 통해서 전부 다 균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6주예요. 그럼 6주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균들이 이제 증식이 돼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면역, 그러면 아이만의 면역, 그러면 이 4주가 넘어가는 시점, 그때부터가 진정한 아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균으로 모든 생명 대사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태어날 때 태열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좋은 균을 물려받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자, 주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위협이라고 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이 미생물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 라는 거죠. 왜? 그거를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손주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 조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기서 벗어나는 분들, 벗어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 자, 이제 이건 물론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아이들. 이 뒷페이지에 나오지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초산의 제왕절개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48%. 놀라셨죠? 제왕절개로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백신, 우리나라 정말 백신 천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 백신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항생제. 조금 이건 좀 제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다 웬만한 약국도 다 위층에 소아과, 내과 하나 다 머리에 이고 살거든요. 근데 소아과가 있어요. 이 소아과 원장님이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셨어. 그래가지고 정말 허투루 처방을 내는 분이 아니죠. 10년 전에 이야기. 10년 전에 너무 환자가 없어. 근데 그때는 저희는 일단 너무 편해서 처방 좀 수용하기가. 왜? 약이 항생제를 일단 안 쓰셔. 그리고 2가지, 3가지면 끝나. 근데 결과가 어땠게요? 거의 문 닫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2시면, 그러니까 토요일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오전 진료를 그냥 11시면 접수가 끝나. 어떤 변화가 있었게요? 항생제가 기본 2가지. 약이 4배. 저희가 13가지까지 한 아이한테 줬던 적 있어요. 처방전이 뒷페이지까지 넘어가. 그래가지고 해열제 기본 2가지. 먹이고 안 되면 또 들어 넣으세요. 항생제 먹이고 안 되면 또 넣으세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게 똑똑이들이구나.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고 약국에 오면 어떤지 아세요? 막 애들이 우리가 막 꼬시려고 애들 꼬시려고 막 사탕 주잖아요. 영양제. 영양제 아닌 것도 다 사탕이거든. 영양제를 진짜 요만큼 한 방울이나 들어가서 그거 한 2개씩 줘요. 그럼 애들이 먹다 꼭 떨어뜨려. 바닥에. 그러면 우리 때는 다 집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등짝을 그냥 하면서 막 그 약국에 있는 그 소독약 있잖아요. 짜가지고 아주 생쇼를 해요, 진짜. 애기 손에 바로. 그게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 심지어는 약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처방전을 오라 그래가지고 처방전 주고 약 받아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해는 해요. 약국에 코로나 환자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과도하게 살균, 멸균, 정균, 억균, 제균 이런 말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해요. 네,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때요? 네, 내 장을 키울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식이섬유로 통칭을 할게요. 식이섬유는 너무 안 먹어. 너무 안 먹어. 유산균은 하나를 홀딱 집어먹는데 식이섬유를 너무 안 먹어. 이거는 거의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흙집에서 이미 살지 않아. 다 시멘트 속에 갇혀서 살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다 두더지 생활을 해요. 이게 햇빛에 노출되지 않아요. 다 건물에서 건물, 지하에서 지하. 햇빛 안 보면 좋아. 햇빛 보면 큰일 나. 우리 햇빛에 노출되는 건 다 처덕처덕 선크림으로 발라서 절대 안 봐야 돼. 큰일 나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이 보세요. 보이시나요? 낮이고 밤이고 블루라이트에 전자파에 노출. 요거 벗어나 있는 분들을 몇 분 안 계실걸요? 이게 뭐다? 내 장 속에 반려견을 학대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전부 다.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초산의 지방절개 분만율이요. 지금 2017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나왔던 건데 48.8% 더 높네요. 거의 49%. 약 2명이 1명꼴로.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그늘 어디서 이식 받을까? 궁금하시죠? 네. 어디서 받을까요? 어디서 받을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디서 태어나 아이가? 분유의 균이 네, 어디서 태어나?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병원에 떠돌아다니는 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 태어난 아이들이 면역력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거나 경험한 적은 없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 몇 분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순간에 엄마의 질에 꺼지를 갖다 묻혀가지고 아이의 몸에 인공적으로 의사가 직접 의사 선생님이 직접 발라주는 그런 거를 한다는 제 기사인지 뭔지를 본 적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 그분은 정말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절개 분만율이 너무 높다. 제가 이제 웃긴 게 생각난 제 친구가 시사주 따져가지고 애를 낳은 애가 하나 있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예. 아무튼 그런 아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태어난 지향적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셀리악, 그 글루텐의 민감성, 알러지, 천식, 당뇨, 크론병, 다양한 질환, 암까지도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무수한 정말 수만 편, 수십만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마이크로바이옴에 위협되고 있는 게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항생제. 항생제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1위가 터키예요. 요 네모낸 거 있죠?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이게 이제 한국이거든요. 세계 2위예요, 우리나라.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018년도까지. 그래서 이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아마 공익방송에 항생제 덜 먹게 하는 캠페인 같은 거 좀 했던 것 같은데 TV에서 보지 않으셨나요?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에서 스웨덴의 2배가 넘고요. OECD 평균이 60% 이상의 높은 처방률을 갖고 있어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항생제를 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항생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을 절대적으로 획기적으로 늘린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항생제. 두 번째가 뭐? 마취. 마취를 해야 수술이 가능하니까. 수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마취가 안 되면 안 되잖아. 마취. 그 다음에 응급의학. 이 3가지가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늘린 거다라는 거죠. 거의 30년을 늘렸대요. 그래서 항생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절대성을 너무나 거의 신격화해서 모든 질환의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 곰팡이 질환, 기생충에 질환에도 모든 게 기본적으로 퍼스트 초이스가 뭐다고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처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과용이나 남용을 막자 심지어 오용까지도 되고 있다. 항생제가. 그게 어디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아까 제가 저희 약국 상황 말씀드렸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나는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아프면 여기가 염증이 생겼다면 염증 그럼 항생제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항생제에서 의지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실까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비만율이에요. 글씨가 좀 되게 흐릿죠. 확대돼가지고 항생제 이게 지도거든요. 세계 지도인데 항생제 처방률이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비만율이에요. 근데 이 색이 진할수록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한 나라예요. 근데 한번 보실래요? 항생제 처방률하고 비만율하고 색이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네. 신기하죠? 거의 싱크로율이 80% 이상이에요.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나라가 비만율이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항생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장기간 복용을 했더니 그 사람의 장의 마이크롬 장내 상태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건강지수가 76에서 65로 뚝 떨어져 있고요. 평균. 그리고 이 염증 지수가 16에서 21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염증 지수만 증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만율이 같이 증가했더라. 왜? 염증과 비만은 그래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살이 안 빠져요. 찐살이 안 빠고 염증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요 살이 쉽게 쪄요. 그럼 그 염증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뭐라고요? 장. 예. 장 환경을 자꾸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럼 살이 쪄요. 살이 안 빠져요. 잘 부어요. 붓는 게 살이 돼요. 물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고요. 네. 자꾸 물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물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증 유발 물질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염증 물질을 내가 대변을 통해서 뽑아내든지 호흡을 통해서 뱉어내든지 피부를 통해서 짜내든지 오줌을 통해서 배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내 몸에서는
내 염증 수치 계속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또 돌아다니면 안 되겠거든. 내가 살아야겠거든. 그러면 이거를 어딘가에 가둬두게 돼. 가둬두는 창고가 어딘지 아세요? 지방. 그래서 지방 세포를 무한박 사이즈를 크는 거예요. 왜? 창고가 커야 염증 물질들이 많이 넣어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식생활. 식생활이 우리 마이크로 장내 생태계를 또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우리 그 수렵 채집인들 지금도 있잖아요. 아마존 유에 가면 수렵 채집인들이 있어요. 이 수렵 채집인들이 이민을 해요. 요즘 문명의 맛을 본 뒤에 너무 살기가 좋거든. 그래서 이민을 하고 국적을 바꾸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수렵 채집인들이 요렇게 날씬이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구 쪽으로 뉴 어라이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새로. 정착을 했는데 이게 셀지에 나온 거거든요. 논문에.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4명 중에 1명이 비만이 된 거야. 바로.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에서 20년 지났더니 4명 중에 2명이 비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US 본이라서 이제 거기 그 나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마자 4명 중에 2명은 비만한 아이로 성장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땅이 다를까? 아마존에서 땅하고 그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만 아무튼 미국이나 유럽 땅이 다를까요? 다른 게 뭘까? 먹는 게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게 달라졌다.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의 장 환경이 바뀌어져서 살이 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살이 찐 것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비만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요 보라색은요 프레보텔라라는 우리 몸이 정말 좋아하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들 여기 보면 거의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죠. 네, 보라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균 정도는 프레보텔라라고 우리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균이래요. 가장 유익한 역할을 하는 균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실까요? 미국 사람의 장에 있는 색깔 보세요. 지금 보면 요렇게 이쪽으로 커져 있죠. 이게 박테로이데스라는 사람의 몸에 굉장히 해를 주는, 염증을 일으키는, 비만을 일으키는,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균종들이 거의 100%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비만율이 거의 80%. 80%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 볼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 한국이죠. 골고루 좀 섞여 있죠. 섞여 있어요. 근데 요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비만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코로나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안 움직여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먹거리가 바뀐 거예요. 정말 배달 그 음식 있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 아세요? 거기 주식 사셨나요, 혹시? 주식 사신 분들 재미 좀 봤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배달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움직임이 적어졌던 것도 있지만 먹거리가 바뀌어서 아이들의 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갑자기 급증을 했고요. 지금 마스크 벗은 시점에 어마어마하게 저희 약국이 바빴어요. 돈 좀 벌었어. 소아과 때문에. 마스크 벗는 순간 아이들이 전부 다 감기다 뭐다 해서 전부 다 와요. 저희가 이제 물론 갈고 하느라고 좀 팔꿈치 엘보가 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돈 좀 벌었다. 병원이건 약국은.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토요일에 문을 닫아버린다니까요. 그게 뭐다? 장이 안 좋아지니까 아이들의 면역이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못 만든 거예요. 햇볕을 안 보니까. 시멘트 속에만 갇혀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 때는 병원하고 약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런 환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디스바이오시스, 건강하지 않은 장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 그래요. 그럼 디스바이오시스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 나쁜 것들은 올라가 있고
좋은 것들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내 세균의 종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랬죠. 지구의 생태계처럼 다양한 종들이 서로 어울려져 가야 건강해. 근데 우리 장내에 좋은 균들이 수가 줄어. 다양성이 감소해. 그리고 아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수렵채집인들 있잖아요. 수렵채집인들의 똥을 가져다가 검사를 한번 해봤어. 도대체 균들이 몇 종이나 살지? 했더니 400종에서 500종. 그럼 우리 한국인들은 평균, 우리 한국도 조사했어요. 평균 몇 종 나왔을까? 100종이면 안 되지. 200종. 200종 나왔어요. 다양성이 절반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암 환자는 100종 또는 100종이야. 질병과 이 장내 이 반려견과의 사이가 절대적으로 입증이 되는 순간이에요. 암 환자들은 장내 균총이 몇 종? 평균 100종 또는 100종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꾸 암 환자들 보면 NK세포, 막 면역세포만 이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장내 생태계 환경. 이따 나오지만 장내 생태계가 결국 면역세포를 조절하고 통제하잖아요. 성장시키잖아요. 분화시키잖아요.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면역세포의 어머니가 내 장내 반려균들이에요. 면역세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똑 띄어먹고 면역세포. 그리고 장에는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유산균 하나를 던져주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다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올려야 되고 나쁜 것들은 낮춰야 되고 균의 수도 늘려야 되고 균의 수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한 이 디스바이오시스의 장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분명히 약국에 상담할 때 이분 분명히 장이 안 좋아. 그러면 말을 하면 대변을 잘 본대. 특히나 남자들, 이게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남자분들 정말 제가 상담할 때 약사님들한테 남자분들 특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라. 대변을 정말 잘 본대. 정말 잘 봐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보면 바로 쫙쫙 나오면 다 그냥 설사하잖아. 이분들은 변을 시원하게 본대. 그런 분들 시원하게 본다는 분들은 다 설사하고 있는 분들. 전날 술에 곱창에 나오고 아침 내 그냥 변기가 튈도록 대변을 봤거든요. 그러면 난 변을 진짜 잘 본대. 보고 나면 시원하대. 그분이 잘 보는 분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변은 황금색으로 바나나 변처럼 정말 닦을 것도 없이 그렇게 봐야 건강한 변인데 아무튼 남자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 여자분들은 되게 잘 설명하는데 남자분들은 설사하거나 물음표 보면 잘 본지 알아. 변비만 아니면 돼. 남자분들 아마 분명히 고데기 끄덕끄덕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내 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내가 내 피부는 맨날 들여다보고 찍어 바르니까 맨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 장은 들여다본 적 없으시잖아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시경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럼 2번부터는 이제 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야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 확대해가는 모습을 제가 자료를 찾아온 거예요. 건강한 장의 모습이고 이건 이제 육모를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확대를 하니까. 육모를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5번은 좀 더 확대를 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이 조각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한 줄로?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딱 한 개층밖에 없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피부는요, 피부와 다른 게 피부와 점막은 달라요. 피부는 여기 우리 그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진피 하층 있죠. 근데 이 표피도 거의 손바닥 같은 경우는 5개 층으로 나눠요. 맨 거층이 각질층. 근데 그 각질층만 해도, 그러니까 각질은 다 떼거든요. 우리 때타올로 밀어내면 밀어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해도 세포층이 때만 해도 20개 층이야. 그런데 장을 봤더니 세상에나 요걸 확대해서 봤더니 세상에나 딱 한 개 층밖에 없더라. 얼마나 약한 존재냐고요. 모세혈관도 한 개 세포층이에요. 한 개 세포가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어. 그래서 손으로 탁 치면 어때? 터지면서 멍이 드는 거예요. 근데 피부는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는데 안에서 멍이 드는 거지. 혈관이
얇으니까. 근데 그게 장에서도 이루어진다. 매운 거 먹잖아요. 매운 거 여러분들 드시면 안 돼. 우리 매운 거 여기 이 두꺼운 피부에 발라보세요. 빨개지잖아. 근데 그 매운 걸 이 세포층 하나인 여기에다가 들여 부어주시라고요. 화상 안 입을까요? 우리 피부는 빨개지고 아프면 끝나지만 장세포는 신경세포도 없어. 감각신경이 없어. 통각이 없어. 화상을 입으면 뭘로 나타내? 항문이 뜨거워지면서 설사만 해. 그게 화상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얇은 데다가 고춧가루를 들이민 거예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거. 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 놓은 게 이거예요. 이 세포를 이 세포 하나를 이제 가로로 쭉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절반은 건강한 장세포고요. 이 절반은 이제 약해진 장세포예요. 이게 세포가 이렇게 지금 3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포들이 타이트 정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묶여 있어요. 이 세포들이. 왜? 이게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 진정한 완전히 분해된, 완전히 소화된 사람 몸에 해롭지 않은 것들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타이트 정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꽉 묶여 있어요. 이게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소장 점막까지는 그게 외부였어요. 하지만 소장에서 어때? 음식이 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지금 직면에 있는 이 관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관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뇌 관문, 뇌를 통과하는 거 BBB 있죠. 장 관문, 태방 관문 이런 관문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들은 어떤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모세혈관의 벽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장내 균총이 안 좋은 사람들 봤더니 여기 보세요. 타이트 정신이 어떻게 됐어? 실밥이 다 뜯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떠다니는 것들이 다 균들이거든요. 또는 환경 독소일 수도 있고요. 또 흙먼지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황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장은 바뀌니까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런 게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내가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나머지 독소들은 다 대변으로 빼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 뚫려 있잖아. 그럼 여기 지금 균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세요? 이게 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심지어 기생충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너무 덩어리가 큰데 기생충 알은 충분히 들어가 버려요. 어디로? 바로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으로 직행한다 그 말. 그러면 이 기생충 알이 번식을 했다. 예, 이게 흡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장이 좋은 사람들은 정확히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장이 좋은 사람들은 기생충이 내장에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몸 안에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정말 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생충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생충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내가 국지전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내 장에만 기생하게 만들어서 내가 기생충 약 한 알 두 알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 전면전화 시켜서 내 전체 전신 혈관은 어디든 다 가니까 12만 킬로미터니까 혈관을 타고 전신에 내가 기생충 감염을 시킬 거냐는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장 관문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 타이트 정션을 무너뜨려 버리는 게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먹는 음식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위에 덮고 그나마 이게 얇으니까 뭘 신이 만들어 주셨냐? 점액층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 보호하라고. 그래서 이 점액층에 있는 영양소를 먹으면서 균들이 생존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트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 위에 점액층 보세요. 바짝 말라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환경이 돼요. 우리 입도 마르면 어때? 입냄새가 구취가 심하죠.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벌써 돼버린 거야.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실 때 의도하지 않아도 입에서 냄새가 나요. 침이 분비가 안 되니까. 똑같아. 장도 마찬가지. 장에 점액이 마르잖아요. 점액이 마르면 일단 유해균들이 많아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어때?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 타이트 정상, 이 실밥을 다 끊어버린다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나쁜 거고, 그래서 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먹이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네요. 네. 미생물의 먹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생물의 먹이, 맥을 많이 먹어라. 맥이 그냥 쉽게 말하면 식이섬유예요. 여기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들을 많이 먹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먹으면 우리가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어요. 근데 우리가 취하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식물성 영양소예요. 동물보다는. 근데 그 식물성 영양소들은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식이섬유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저장하고 위에서 위산이 나오고 장에서 장액이 나오고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오는 거는 단순당, 기껏 복잡해봤자 올리고당 정도까지는 분해를 시키는데 정말 숨어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는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것들은 어디서 분해해? 내 장에 공생하고 있는 내 장내의 공생균들이 분해를 해서 거기에 숨어있는 진짜 영양소를 뽑아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장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냐고요. 내가 내 입으로 저장하고 내가 내 소화효소를 분해시킬 수 있는 거 몇 가지 안 돼요. 탄수화물 20가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거는 정말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소화시켜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일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대부분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분해를 시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효를 시켜서 내가 활성화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진정한 분해는 장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서 얘네들은 먹기를, 우리 사람은 이것저것 다 잡식성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만 먹어? 식이섬유만 먹어. 식이섬유만을 영양소 원으로 삼아요. 근데 안 먹으면 어때? 얘네도 굶어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가 줄어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상한 균종으로 대체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요. 그 장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놓은 건데, 우리 이소플라본 여자분들 많이 먹잖아. 갱년기 때. 네. 그때 갱년기 그 아굴리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먹으면. 근데 그거를 분해시켜서 발효를 시켜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소플라본으로 만드는 게 미생물에 있는 그 효소들. 그리고 또 하나, 홍삼 먹고 효과가 없다는 분이 40% 우리나라에. 나는 홍삼 먹었는데 나는 반응이 없는데 왜 너만 효과가 있니? 나는 그러면 내 장 속에 홍삼이라는 식물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다 없다? 없다. 브로콜리. 설포라판이 있대. 먹어서 많이 먹어야지. 나는 왜 효과가 없지? 하는 분들. 설포라판으로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없다. 그 말은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 내 장내에 균이 없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먹었는데 효과가 없고 나는 뭘 먹어도 살이 안 쪄. 그 말은 나는 내 장내 생태계가 다양하지 않아. 그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균지를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무균지는 저체중, 영양결핍 이런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장 뇌축이다. 뭐 이거는 이제 좋은 식단을 줬을 때 우울증이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심리 치료만 했을 때보다 좋은 식단을 줬더니 우울증이 막 개선도가 훨씬 기울기가 크죠. 좋은 식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이렇게 급격하게 2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더니 장내 마이크롬 개선을 통해서 자폐 증상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장 간축. 이건 너무 당연하죠. 장을 통해서 간으로 이행이 되니까 장내 환경이 결국은 간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장에 독소가 많으면 그 독소를 그대로 가서 간이 모든 걸 한 번 다시 빨아야 돼. 그걸 우리는 해독이라는 말로 해요. 간은 해독의 장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물을 간에다가 실어 달라다 주면 간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간은 너무 할 일이 많아. 음식 합성해야지, 분해해야지, 날라다 주 분배해야지, 또 필요 없는 거 저장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먹으면 뭐가 와? 3일만 술 먹으면 뭐가 와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까지 다 저장해 놓는다고요. 가장 내 몸에서 이타적인 장기가 간. 독소도 다 뿜고 있다고요. 가장 이기적인 장기는 뇌. 뇌와 간의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썼을 때 가장 효과가 빠른 게 질. 이 질에 있는 균들은 어디서 와요? 장에서? 항문에서 와요. 위치상으로 굉장히 가깝죠. 방광염,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 후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극에 의해서 항문에 묻어있던 균들이 방광염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방광염의 주 원인균이 대장균이에요. 그만큼 장내 환경이 여자들의 그 생식기의 그런 환경을 결정짓는다라는 거고.
자, 면역세포들은 이 장내 결국은 이 균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면역세포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 말은 성장도 시키기도 하고 분할을 시키기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도 하고 억제를 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부모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게 장내 균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세포들 보면 면역세포들이 70%가 소장벽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병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말 정신 제대로 박힌 용병으로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자가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아무 데나 총질할 수 있는 그런 미친 그런 용병으로 성장하느냐는 내 장내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라. 네. 맞으라고. 유산균에 관한 궁금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건데 1분만 더 쓸게요. 네. 이게 일반적인 유산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질문을 안 했던 부분들을 제가 뽑아온 건데, 유산균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 우리 몸에 실제로 얼마나 좋은가인데, 그거는 제가 그냥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산균 하나를 먹는다고 내 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리고 유산균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살까요? 딱 2주 살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나그네 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산균 먹고 이런 표현 좀 보면 유산균 따위가 내 장을 바꾸지 않는다. 내 장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장에 지금 살고 있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내 균을 먹이고 살리는 거. 내가 내 입으로 먹는 음식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반 식탁이라고 해요. 내가 내 몸 살리자고 먹는 거 반, 내 장내에 있는 반려균 살리자고 먹는 거 반. 그래서 반반 식탁으로 오늘부터 꼭 꾸미시길 바래요. 내 장이 좋아하는 거 뭐라고요? 식이섬유.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요건 X, 좀 덜 하셔라. O, 이거는 좀 꼭 하셔라. 예, 항생제 좀 최대한 덜 먹자. 간접적으로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고기도 좀 친환경으로 먹어라. 왜냐하면 고기를 살을 빨리 찌우려면 뭐 해야 돼? 사람이 아까 항생제 먹고 살이 빨리 찐다 그랬죠? 네. 항생제 먹인 고기들은 빨리 커요. 그렇지. 네. 맞아. 그래야 경제적으로 빨리 실익이 되니까. 그리고 서구식 음식이라고 하는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를 좀 덜 먹자. 그리고 날 음식을 좀 웬만하면 즐겨하지 말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운 음식 좀 피하자. 장에 제발 화상 좀 입히지 말라고요. 너무너무 여린 속살결이라고요. 정말 아이들 피부보다 훨씬 더 얇은 게 속살결이니까, 내 장이니까 제발 매운 음식 좀 덜 먹자. 그리고 식이섬유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먹어. 식이섬유 많이 먹어서 탈날 거 없어요. 딱 하나. 설사. 가겠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는 줄이라는 신호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어. 거치니까. 근데 그거는 입에서 저장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발효된 음식 많이 먹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